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진행된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겁니다. 압수수색은 추 전 원내대표의 의원실 외에도 서울과 대구 자택,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의 공범으로서 표결 방해에 역할을 수행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부터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한 전 총리와의 통화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포고령을 받고 난 이후의 상황에서 7분이나 이어진 만큼 특검은 단순 상황 공유를 넘어선 대화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조사와 소명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엔 추 전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직원의 휴대전화기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조지현 의원의 사무실도 참고인으로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지만 특검은 진상규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를 출국 금지한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소환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수사야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에게 수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선물하고 각종 청탁을 했다고 자수한 서해건설 회장이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전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자택 그리고 의원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걸 좀 확인하게 될까요? 일단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보면 비상계엄이 있었던 그 당일에 그 즉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표결을 하기 위해 속속들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한 90여 명 정도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아니면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장소를 한 3차례 정도 번복을 하느라고 엉뚱한 곳에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90여 명 정도가 실제 표결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이 물론 실수로 인해서 내가 기인을 해서 잘못 착오를 일으켜서 이러한 장소 변경을 했다라고 한다면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것이 단순히 착오라든지 아니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아니면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고의로 국회의원들의 표결 정족수라든지 아니면 표결 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특검의 시각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원 사무실이라든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의미한 증거를 이제 수집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계엄 전에 한덕수 전 총리와도 7분가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검에서 주시해서 볼 상황은 통화 빈도가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계엄 전후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추 원내대표도 이 계엄과 관련해서 모종의 지시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제 계엄 선포할 것이다라고 해서 인지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전
전 과정에 대해서 곧 계엄이 선포될 것이고 그것을 해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모종의 역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만약에 실행에 옮겼다라고 한다면 유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랑 한덕수 전 총리랑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내역 사실을 확보했잖아요. 이 통화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스모킹건이라고 이를 정도의 핵심 증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녹취 내용, 그러니까 이것이 녹음이 돼서 녹취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러한 육성이 담긴 표결을 방해해야 된다. 아니면 그 집결 장소를 국회가 아니라 먼 곳으로 당사로 바꿔라라고 하는 지시가 들어있고 그것을 수행했다라는 걸 보여줄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결정적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일단 특검이 수사를 한 결과 확보한 증거물들은 이렇게 통화를 빈번하게 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 나머지는 이제 당사자를 불러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진술을 이끌어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단순히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통화한 것이다. 나는 어떠한 지시를 받은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정황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막바로 이러한 죄의 소명이라든지 입증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압수수색이라든지 당사자를 소환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라든지 추가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일단 본인 당사자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가 있는지 여부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김건희 씨에게 수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선물했다라고 본인이 이제 자수를 했어요. 오늘 수사 쟁점 짚어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자수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다 담겨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그러한 진술을 다시 한번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수서에는 비교적 이제 묻고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이게 쭉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가 조금 축약돼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관계 하나하나마다 당시 구체적 정황 그리고 뇌물을 언제 정확하게 제공을 했는지 지금 3종 세트를 제공했다라고 일컬어지는데 각각의 시점이 다르다면 그것도 다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이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가를 주고 받음으로 인해서 실제적 영향력이 행사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특검이 구체적으로 확보한 이제 객관적인 물증들이 있습니다. 목걸이 실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대조를 하면서 진술을 맞춰보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게 될 것이고요.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대가성이 실제로 있느냐, 청탁이 있고 그에 대한 실행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만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적용할지가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러한 구성 요건을 따져서 그 체크를 하는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봉관 회장이 이미 자수서를 쓴 만큼 오늘 조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수서에 있는 부분 내용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을 다 하지는 못해서 상세히 하지 못해서 진술을 다 미처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입장 번복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수서의 내용은 인정을 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라면 특검 입장에서는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구속 상태로 이미 자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면서 더 진술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이 유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만약에 사람이 뭐 신경 변화가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자수서를 쓰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압박을 받아서 쓴 것이고 사실은 아니다. 그것에 대한 진술의 번복을 하는 그런 경우라면 이미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목걸이도 확보를 한 것이고 관련해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진술을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는 본인의 죄에 대해서 부인한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증거인멸 가능성과도 연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장 번복이 있다고 한다면 강제 수사,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든지 전격적으로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봉관 회장의 맞사위이자 인사청탁 의혹 당사자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소환한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박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관직 발탁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또 이런 인사청탁 시도를 사전에 좀 알고 있었는지 이 여부를 좀 파악할 걸로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회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위를 좀 인사 부탁을 하면서 건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박 전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성근 전 비서실장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공범으로 함께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간혹 우리가 뭐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은 전혀 모르고 부모가 다 알아서 한 그런 범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린 미성년자의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다 이제 성인이고 본인이 실질적 수혜를 입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깊게 개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불러서 이러한 취지를 알고 있었는지 그 전 과정에 대해서 묻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자수를 하는 취지로 가게 된다면 이 회장과 함께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내지는 뭐 뇌물죄 공범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잘 판단을 해서 내가 양형상의 이익을 누리겠다라고 한다면 자수를 하고 인정하고 수사에 오히려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봉관 회장과 맞사위를 같은 날에 소환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뭐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은 뭐 어떻게 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왜 같은 날에 좀 소환을 했을까요? 만약에 뭐 당사자가 아무리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교차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대는 10시와 오후 2시로 다르기는 하지만 조사가 2시 전에 끝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동시간대에 붙잡혀 있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진술을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요. 밀접하게 가족관계라든지 이제 입장을 함께하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일한 날에 불러서 다만 장소라든지 위치는 다르게 해서 진술을 받아내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사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가족끼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마찬가지일 텐데 다른 뭔가 모순점이 나온다, 진술에 모순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특검은 그 모순된 부분에 더 집중해서 수사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일시에 불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자수서를 내긴 했지만 입장 번복이라든지 심경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어디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정말 거짓말 없이 모순점 없이 진술을 해서 이러한 자수서라든지 진술의 신빙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은 그동안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왔는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 통일교 측의 집단 입당을 요청한 당사자가 김건희 씨인 걸로 조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직접 2023년도 경에 통일교에 이제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좀 선거에 유리한 결과를 좀 도모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일에 이러한 관련해서 진술이 나왔다라는 것을 특검이 포착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와 이 김 씨 측,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유착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특검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단순히 이렇게 집단 당원 가입을 해달라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뭐 후원금도 더 받았으면 좋겠고 선거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물적인 지원도 뭐 요청을 해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이 김 씨를 더 소환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이고 물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혐의가 더 이제 찾아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핵심적인 뭐 역할을 했느냐, 뭐 아니면 권성동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느냐 여러 가지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지금 특검의 시각은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워딩, 그러니까 진술도 했었고 이야기도 했었고 직접적인 개입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유착 의혹에 대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일괄적으로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한 총재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의 이 윤모 본부장의 경우에도 본인이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개인으로서 마련하기 힘든 거액의 자금이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로비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서 왔겠느냐. 통일교에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통일교 그러면 윗선 누구의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특검은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것인데 아마도 한학자 총재의 것이다. 왜냐하면 한학자 총재의 어떠한 허가라든지 승인이 없이는 움직이기 힘든 그러한 큰 액수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한 총재를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종교의 최고 지도자를 불러서 뭐 소환해서 어떠한 조사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의 부담으로 느껴질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출범을 해서 여러 가지 받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의 큰 굵직한 줄기가 통일교 관련된 유착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아랫선이라고 볼 수 있는 윤 본부장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윗선까지 한 총재를 불러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얼마만큼의 자금 투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환은 예정된 수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제기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수사관들을 보냈고 특검 요청 자료를 국회 사무처가 이미 제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대한 특검의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해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고인으로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통화 내용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이 내란 특검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통화한 이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마친 조 의원이 직접 밝힌 내용으로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 12분 두 사람이 7분간 통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 이 이야기를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던 걸로 통화를 했던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특검 측이 해당 통화를 제시하며 추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의 전화를 받고도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당시 연락한 사실이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조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공지가 오갔는지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라고 했는데 본회의장으로 안 모이고 당사로 모이라고 집중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과 추 전 원내대표가 텔레그램에서 침묵하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에 이어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표결 당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중 어디까지를 수사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향후 추 전 원내대표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3일 밤 홍 전 수석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이후 11시 12분쯤 한 전 총리와 통화했고 11시 22분쯤에는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 측근인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와도 통화하면서 계엄 상황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일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합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소환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죠. 특검은 당시 국회 의결 뒤에 실제로 계엄이 해제되는 거 선포하기까지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또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합니다. 조 의원은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김상욱 의원과 함께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입니다. 특검은 지난 7일엔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관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본회의 직전 두 차례 이뤄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를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여당이 대거 불참했던 경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지. 네, 제가 사실관계에 따라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몇 시? 통화에서 추 의원은 빠르게 본회의를 개의하자는 우 의장에게 의원들이 모일 시간을 더 달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참고인 조사로 사실관계를 다지고 나면 추 의원을 비롯한 전직 국민의힘 수뇌부를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추 의원은 당시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본청과 당사로 수차례 바꿨는데 불가피하게 국회 진입이 어려워서였는지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 통화에서 계엄 해제 방해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가 쟁점으로 추 의원은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계엄 해제한 가결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곧바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3시간 반 가까이 지연시킨 이유도 수사 중입니다. 당시 합참 결심지원실 회의에서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지하 회의에서 오간 대화를 물은 걸로 전해졌는데 함께 배석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도 조만간 부를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